안녕하세요. 김도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 진행한 사건 중에서 언론에서도 다뤄진 사건인데요. 일명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제도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19년경 인기 연예인이었던 구하라 씨가 사망하고 나서 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나가 약 20년간 연락조차 되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구하라 씨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적 다툼 끝에 구하라 씨의 친모가 약 40%의 상속 재산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실제 국민청원에서 10만 명이 넘는 분이 이러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모의 상속권을 제한하자는 입법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 현저히 게을리한 자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일명 구하라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당시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계속되자 법무부에서는 상속권 상실 제도, 즉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 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시키자는 상속권 상실 제도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도 54년간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친모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나타나 그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본인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그 망인의 누나가 법원에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부산 서부지원에서는 누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보험금 지급을 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한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사례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망인의 아버지는 1983년경에 망인의 친모와 혼인을 하고 이제 84년에 망인을 낳았는데요. 이후 망인의 아버지는 친모와 이혼을 하고 1988년경에 계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망인의 친모는 매일같이 음주를 일삼으며 망인을 돌보지 않았고, 이에 망인의 아버지는 재혼 이후 망인을 데리고 와서 망인이 사망한 2022년까지 약 34년간 계모 및 이복 동생과 함께 가족으로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망인은 돌아가시기 1년 전인 2021년경에 우연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다가 본인에게 친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에 친모를 만났지만 사실 친모로서의 아무런 부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유대감도 없었고, 실제 34년간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오히려 계모와 이복 동생에게 더 감사함을 표하고 더 챙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였고, 이에 친모가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타가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망인의 이복 동생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망인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민법상 법적 상속 순위는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부모와 배우자, 3순위는 형제 자매, 이렇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도 일단 망인께서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선순위 상속인은 그 친모가 됩니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핏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요. 만약 친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2순위로 그 이복 동생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 34년간 이 망인에 대해서 전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모가 그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아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졌지만, 아직 구하라법이나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친모가 받아가지 못하도록 보험금 지급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이러한 가처분은 긴급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인과 상담을 한 8월 22일 이후 8월 23일에 의뢰인이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셨고,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모으고 이를 정리해서 8월 25일에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망인이 생전에 보험금의 수익자를 이복 동생으로 이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두 번째, 지금까지 계모가 망인을 길렀으니 친모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 세 번째, 부양음으로 이행하지 않은 친모가 이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사실상 몇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험금 수익자 변경의 경우 명시적 의사가 보험사에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만 상식적으로 망인이 보험을 가입한 시기가 2012년경 그 언저리인데 그때는 망인이 본인에게 친모가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 법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건 그 계모와 이복 동생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본인의 보험금을 주려고 했던 의사가 강했다는 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양료의 경우에는 과연 계모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있느냐가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상 아이의 양육자이자 미성년 후견인이었던 조부모가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해서 이게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있었지만 저희 사안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일명 구하라법이나 상속권 상실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부양음으로 이행하지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망인의 사망 보험금을 타가는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특히 현재 공무원 연금법 및 공무원 재보상법 개정안,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데요. 그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에 양육 책임이 있었던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친모가 망인의 사망 보험금을 타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간절한 바람이 통했는지 법원에서는 저희가 가처분을 넣은 지 5일 만인 8월 30일에 보험사는 친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려주었고요. 정말 상담부터 결정까지 약 일주일이 걸렸는데요.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일주일이었습니다. 위 결정이 나온 이후 몇몇 언론사에서도 이에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이제 저희가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본안에서는 현행법상 이 상속권 상실 제도 또는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를 미이행한 자를 포함시키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와 유사하게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헌법 소원을 했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가 저희의 손을 들어줄지, 과연 부양 의무로 이행하지 않은 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해줄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만약 부양 의무로 이행하지 않은 친모가 있고 이후에 본인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상속 재산을 친모에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유언입니다. 유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지만 그 유언은 형식성, 엄격한 형식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간혹 그 형식성을 지키지 못해서 그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언을 하더라도 반대편 입장에서 그 유언이 진정한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유언이 있는 경우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언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유언 대용 신탁을 권해드립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그 망인, 그러니까 그 자녀분이 위탁자가 되고 그 자녀분이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 수탁자에게 맡긴 이후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위탁자에게 주거나 혹은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그 재산이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보다 안전하며 보다 확실하게 생전의 상속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부양 의무로 이행하지 않은 친모 혹은 친부가 있다, 부양 의무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상속권과 관련해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셨다면 꼭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을 찾아주셔서
이 불공평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도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